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가장 열심히 5강권에 도전을 했던 두 팀, 심지어 뭐 사령탑까지 바꾸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24 시즌 가을 야구에 초대를 받지 못한 두 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와 한화 이야기인데 벌써 이제 25 시즌 준비를 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두 팀 다 마무리 네. 캠프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랑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마무리 캠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는 약간 좀 특수한 부분이 마무리 캠프에서 원래 주전이나 베테랑 선수들이 빠지잖아요. 근데 베테랑 선수도 예외 없는 그런 마무리 훈련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에서 김경문 감독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 마무리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기사들이 지옥이다 이러면서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김경문 감독이 지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지옥이고 이런 게 표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팬들의 환호성에 보답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약간 지옥하면은 그 예전에 고친다 구장에서 흙먼지를 묻혀가면서 대고대고 굴렀던 정근우. 네, 그렇죠. 그런 네, 모습이 네. 가장 떠오르는 그런 건데 그런 뭐 물론 고강도라는 것을 고강도고 또 베테랑까지 예외 없는 그런 마무리 훈련이 진행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만은 그것과는 좀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거 저도 어제 현장 취재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억지로 뭐 어떤 선수를 끌고 간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뭐 안치홍 선수는 이런 베테랑 선수들도 부족한 부분들을 올해는 아무래도 반성을 많이 하면서 그 일본 미야자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뭐 정말 스프링 캠프처럼 정말 이렇게 그 다 모여서 고강도의 훈련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저거. 아 그렇죠. 이거 네. 아주 유명한. 네, 지옥하면 전형적인 그 그렇죠. 이미지가 떠오르는. 네. 근데 일단 교육리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은 일단 교육리그에 참가해서 그 부분을 하는데 주력을 할 테고 뭐 보강 운동이라던가 또 아픈 선수들 장에 참여를 못하고요. 재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다음 시즌을 위한 그런 초석을 다지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원화, 분업화가 네.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사에 쓰긴 했지만 효율성을 좀 많이 따지는 그런 거거든요. 롯데는 좀 빨리 시작을 합니다. 10일 정도 이렇게 정규 시즌 끝나고 거의 일주일 좀 약간 넘는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10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좀 바짝 이렇게 스프링 캠프 마무리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정해진 그런 훈련 일정 소화한 다음에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래서 코치 스태프들에게 기존의 훈련 스케줄 다 소화하게 한 다음에 이 선수가 좀 더 필요하다면 그 선수가 될 때까지는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두 팀의 마무리 훈련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게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반에 하나를 맡게 되면서 그렇죠. 사실상 선수단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 마무리 훈련이 처음이 되겠고 또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마무리 훈련 시작하기 전에 부임을 해서 맞아요. 그 순간에 선수단을 좀 돌아보면서 선수단과 면담도 하고 그런 시간 가졌거든요.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다시 한 시즌을 본 다음에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두 팀의 바라보는 그런 방향이 좀 다르기도 하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강도 훈련 이런 것보다는 주전 선수들 거의 빠진 다음에 그 외에 윤나 고황이라고 불리는 또 고수민 선수는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고 또 여기에 손호일 선수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선수들이 아마 프리미어십에 참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훈련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선수들로 그 사직구장과 김해 상동구장에서 훈련을 가실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화 김영훈 감독은 이제 시즌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1군 선수들은 좀 많이 봤어도 퓨처 선수들도 좀 볼 겸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와서 저도 이제 지난번 중계 때 뵀더니 조금 더 선수들 좀 더 많이 보고 싶고 네. 또 속속들이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특히 이번 가을 야구를 못 간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좀 송구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뭐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하나는 사실상 올해 리빌딩을 종료한다고 선언을 한 상태여서 반드시 성적을 내야 했던 그런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거기에다가 5강 싸움을 마지막까지 하다가 뒷심 부족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남을 테고 그 어제 경기에서 큰 활약을 했던 최인호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이 선수들이 이미 마무리 캠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무리 캠프에서 저는 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하나의 다음 시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베테랑 불참 없다. 네. 예배 없다. 약간 앞뒤가 편하게 쉬나 하지만 지옥은 아니야. 네, 지옥은 아니지만은 고강도이다. 이런 고강도. 지옥은 아니지만 편하진 않을 거예요. 네, 네. 약간 이런 느낌. 하나가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물론 이제 뭐 베테랑들이야 본인 역할들을 할 테고 네.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뭐 어느 팀이나 대부분 다 마무리 훈련을 가기는 합니다만 네.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 같은 경우는 정말 시즌 내내 고민되어 왔던 그런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립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번 타자를 시즌 내내 시험을 하기도 그렇죠. 했었고 외야진의 구성도 하나로서는 정말 외야가 정말 빈약한 팀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성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뭐 지금부터도 시즌이 끝나 비시즌에는 어떤 그런 보강을 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은 나중에 또 봐야 될 일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김경문 감독이 계속해서 외야진은 어떤 구성 가야 될지를 계속 시즌 중간에도 여러 가지 구성을 통해서 경기를 임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특히 센터 라인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훈련 동안에는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인 것 같고 또 이 밖에 투수진으로 넘어가서 본다면은 뭐 류현진 선수야 뭐 그렇죠. 누말할 것도 없이 뭐 어떻게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선수이지만은 문동주 선수가 올해 이런 기복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런 기복을 없애고 다음 시즌에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립해야 될 것 같고 김서현 선수가 처음으로 그 홀드 그 네. 대열에 들게 되면서 또 하나 올해 또 중간 개투로서 많은 허리에서 자리 잡아줬거든요. 이제 2년 차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마무리 캠프를 통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롯데는 이번 그 마무리 캠프에서 좀 어떤 선수들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타격의 기복이나 이런 것들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루틴이 이런 부분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효율이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내년에 보강해야 될 부분을 다듬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긴 할 거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바라보는 그런 시점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기본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네. 상황인데 어쨌든 실책이 정말 5위 싸움에서 실책으로 무너진 경우가 정말 많았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기본부터 다져가고 또 롯데는 또 지금 올해 많이 뛰었던 젊은 선수들이 내년에도 계속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기복 없이 플레이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위해서 또 선수들 스스로가 모두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데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양 감독이 뭐 선수들을 연습하는 것 쭉 보고 또 경기하는 것도 별개라고들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 가끔 경기 중에 놀라는 표정이 잡히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렇죠.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예상 외로 정말 네 그렇죠. 수비. 그때는 그 포커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캐스터님도 잘 알다시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석 코치를 카메라가 위치 이렇게 세워두거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양 팀 둘 다 좀 비슷한 결로 5강 싸움까지 다가갔다가 무너져 버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팀 사이에 또 이런 기본기나 그런 것들 다지는 것들은 어쨌든 공통된 과제라고 또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롯데가 기본기를 다지는 것도 다지는 거지만 이 내압 뎁스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전 선수들이 수비가 안 되는데 그 주전 선수들을 대체할 수 있는 내압 백업 자원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에 롯데는 그 백업 자원들을 빨리 좀 찾아서 내야 뎁스를 좀 두껍게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또 이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사실상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FA 계약했던 노진혁 선수도 있었고 있죠. 사인의 트레이드로 데려왔던 김민서 선수도 있었고 또 트레이드 데려왔던 이학주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은 잘 풀리지 않으면서 지금 젊은 선수들 구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롯데가 지금 시즌 끝나고 가장 서둘러 하는 일이 주요 선수들을 또 수술대에 오릅니다. 손성비 선수나 고승민 선수가 이렇게 수술대에 오르는데 유강남 선수도 좀 수술 시기를 좀 빨리 한 이유가 모든 선수들이 스프링 캠프에는 다 합류를 할 수 있게 이게 기간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내년 시즌을 위한 구상을 좀 일찌감치 하면서 선수들의 또 부상 여부나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를 다 지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캠프나 또 비시즌 동안에는 스프링 캠프에 모두 다 함께 출발하기 위한 그런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프천님. 네. 네.
김민호 코치가 독하게 해야 될 들요. 펑고. 수비 펑고. 코치죠. 네. 맞아요. 김민호 코치가 작년부터 수비에 공을 되게 많이 들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김민호 코치가 사실 수비 코치이긴 한데 올해 롯데 거의 수석 코치가 부재인 상태로 갔기 맞아요. 때문에 이 역할을 김민호 코치가 같이 대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민호 코치의 그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록이나 지표적으로는 수비에서 정말 롯데가 좀 취약하다라는 게 났기 때문에 펑고 많이 치고 받아야죠. 네. 김민재 코치 근황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원 경기 그 롯데 KT 경기였거든요. 그때 저 김민재 코치 만났는데요.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걱정들 많이 해주셨는데 몸도 많이 좋아졌고 얼굴도 많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마무리 캠프 계획을 밝힌 팀이 하나 있어서 오늘 마무리 캠프가 있어요. 계획을 밝힌 계획을? 팀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기사. 어딜까요? 저기가 진짜 리얼 지옥이네요. 지역 네. 마무리 훈련이요? 여기는 아직 가을 야구에 좀 더 집중하셔도 끝났는데요, 되는데 아직. 갑자기 네. 벌써 발표를. 네. 여기는 진짜 그러면은 빡센 게 저긴 예고네요. 정말 지옥이 됐네요. 네. 빡센 게 예고네요. 네. 뭐 FA도 다 참가시킨다. 정말 많이 시킬 네.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를 시리즈 끝나고 그 마무리 네.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네. 시리즈 다 끝나고 네. 네. 제 표정이 또 안 좋아지신다고. 이제는 네, 김진롱 PD의 표정을 읽으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연경현 감독이 올해 그렸던 그런 그림들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네.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예상을 빗나갔던 건 불펜부터 네.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마무리 훈련에서부터 좀 잡아볼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LG로서는 말씀하셨듯이 가을 야구에 집중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지만은 다음 시즌이나 이런 것들 구상이 있어서도 선수들이 긴장감 놓지 말라는 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한국 시리즈 우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마무리 훈련을 지옥 훈련을 가시겠다는 거죠? 네, 그럴 거죠. 네. 일단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수진님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셨네요. 왜 그래요? 네, 이수진님이 제 마음을 좀 대변해 왜 주셨네요. 이래요? 어떻게 읽으셨지? 제 마음. 하여튼 제 아직 마음을 시즌 어떻게 끝나지 읽으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아, 진짜 저기 가끔 제가 그거 보면 느끼는 건 그거야. 영 감독님이 인터뷰 안 하면 어떻게 사실 거죠? 기자님들 좀 힘드시고. 예? 그렇죠. 가끔 제 주변 그 LG 팬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그 네. 감독 인터뷰는 안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네. 건데 사실상 그 저희 뭐 야구 팬들 많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착을 해서 경기 시작 2시간 반 전에는 무조건 홈 감독을 하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원정 감독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감독의 성향 여부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독 인터뷰는 두 팀 다 의무적으로 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곤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은 뭐 우리끼리는 좀 아니면은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기사는 나가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감독님 유형도 계시고 영경 감독님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네.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영경 감독님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은 기사로 나가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사실상 그 LG가 인기팀이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어제대 포털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가장 기사량이. 노출이 많죠. 되는 그런 경우들도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LG 팬분들이 왜 우리 영경 감독은 제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가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타 팀들도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만은 유독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설명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이 감독님들 인터뷰 나올 때마다 제가 자꾸 약간 너무 웃고 막 이러니까 댓글에 왜 자꾸 비웃냐고 이렇게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우리 김진롱 PD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우상이라 그래요. 제가 감독님들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댓글들에서 다 제 표정을 읽고 계시는군요. 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우상이에요. 제가 자제하려고 합니다. 네, 감독님들 인터뷰가 나오면. 네. 영경 감독님도 엠바고가 물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클릭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클릭수당 뭐 1회당 뭐 5원 이런 것도 아, 아니고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 비교적 엠바고가 많지 않은 감독님이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사실 절반이 엠바고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워낙 연결 감독님이 또 해설도 하시고 또 네, 이런 지식이나 이런 거 해박하기 때문에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를 좀 감추시는 그런 성향의 감독님들도 계시기는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궁금한 점을 음. 좀 해소를 잘 시켜주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